KF-21 캐나다 70조 규모 협의, 캐나다 F-35 추락 후 KF-21 구매,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하자. KF-21 미사일 개발도, F-15K 성능 개량도, 고물가의 사업비 급증.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의 속도가 붙게 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성능 개량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1조 원 이상 늘었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 체계 개발 기본 계획, F-15K 성능 개량 기종 결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II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은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 6,615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방사위에서는 5,91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최종 승인 시점에는 7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F-21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현재 독일제 아이리스-T를 탑재할 수 있다.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면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 없어져 향후 KF-21과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2005년부터 배치된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F-15K 전투기의 임무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핵심 항공전자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로 약 4조 5,600억 원이 책정됐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1대당 성능 개량 단가는 770억 원 이상이 된다. 지난 2022년 12월 제148회 방추위에서 F-15K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할 당시 총 사업비가 3조 4,6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조 원 넘게 늘어났다. 방사청은 이러한 비용 증가에 대해 항공기 제조 분야의 전 세계적인 자재비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군수산업 제조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공급망 재편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행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 이상 배열 AESA 레이더로 바꿔 정보 처리 속도를 1000배 높이고 임무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 장비도 자동으로 바꾼다. 방사청은 F-15K 특유의 장거리 임무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표적 식별, 타격 능력, 생존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원 1급 KSSE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안도 의결됐다. 도산 한창 5급 KSS-3 사업에서 확보한 국내 기술을 토대로 손원 1급의 전투체계, 예인선 배열 소나, 기르위피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 장비 사종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6년까지 8,076억 원이 투입된다. 잠수함 구조함 ASR 배치 이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ASR 청해진함을 대체할 함정을 국내 연구개발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전력화된 강화도함 ASRE 위 후속함이기도 하다. 이날 의결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및 건조계획안에 따라 새로 건조할 함정에는 전자광학 장비와 구조작전 체계를 탑재. 탐색 구조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사업비 6,364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국내 방산 및 기체부품 부문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에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대형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연초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KAI의 올 1에서 3분기 기체부품 부문 신규 수주액은 1조 4,579억 원으로 연초에 밝힌 연간 수주 목표
1조 1075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 4월 브라질 이브에어 모빌리티와 체결한 1조 25,712억 원 규모의 전기수지기 착륙기, 구조물 공급 계약이 실적 달성을 이끌었다. 올 4분기에 기체 부품 신규 수주를 더하면 누적 신규 수주액은 목표의 2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KAI는 이달 9일 미국 보잉사와 B737 맥스 항공기 미입 공급 계약을 맺었다. 사업 규모는 1조 1268억 원이다. 이를 포함한 총 신규 수주액은 2조 5579억 원으로 목표치의 2.3배 이상이다. 기체 부품은 KAI 전체 매출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다. KAI는 미국 보잉, 유럽 에어버스, 브라질 엠브라에르 등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계약 한 건당 수주액은 방산 부문보다 낮지만 경기 변동이나 안보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KAI의 안정적 성장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KAI 내부적으로도 기체 부품 부문 강화의 의지를 보이며 2021년 이후 이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1년 971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30원, 2023년 407억 원 등 총 2408억 원을 투입했다. 동일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이 같은 기간 259억 원을 투자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따라 KAI의 기체 부품 매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매출은 8,509억 원으로 2021년 말 5,461억 원, 보다 55.8% 늘어났다. 국내 사업 부문 역시 올해 초 제시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에서 3분기 누적 신규 수주액은 1조 5,996억 원으로 목표치 1조 7,704억 원, 위 90.3%에 달했다. 또 이달 6일에는 KF21 최초 양산검사 정비유지 보수 PBL 1,243억 원 사업을 수주했다. 추가 수주건도 있다. KAI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링크-K 완성형 항공기 체계 통합 납기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납기 연장은 기능 추가, 계약금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계약이 체결되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KAI 관계자는 알루미늄 및 복합재 기체 구조물에 한정됐던 제조 역량을 항공기 연결 부위, 착륙 장치, 엔진 장착 구조물 등 고부가 가치 기재물로 확대했다며 품목 다변화와 생산 능력 증대가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차기 미 안보보좌관. 중해킹에 용납할 수 없어. 더 큰 대가 부과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하원의원, 공화 플로리다. 이 미국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해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왈츠 지명자는 15일 현지 시간 미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대규모로 광범위하게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 등 수백만 명이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왈츠 지명자는 미국은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데이터를 훔치고 감시하는 개인 및 국가에 더 높은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는 심지어 볼트 타이푼과 같은 중국 배후의 해킹 그룹이 우리의 인프라와 수도 시스템, 전력망, 한국까지 침투해 사이버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있다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왈츠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시사했다고 했다. 그는 상대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민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왈츠 지명자는 이것이 경제 제재를 의미하는가라는 질의에 취임 첫날의 할 일에 대해 앞서가지 않겠지만 사이버 분야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교리를 살펴보고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것은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전화를 받고 있다. 전 세계가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며 그와 얘기하고 축하하고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오르반 총리를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는 이 전쟁이 중단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는 현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백지수표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종전에 대한 방향과 협상 방법에 대해 그가 꾸린 팀과 함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ISIS, 미군의 이슬람 국가, 호칭을 막는 것이라며 2014년에 봤던 것처럼 ISIS가 이라크, 요르단, 터키, 유럽을 위협하고 미국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칼리프 국가,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로 다시 폭발하는 것은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왈츠 지명자는 동부 해안 전역에서 보고된 정체불명의 무인기, 드론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말하자면 폭격기와 순항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의 역량과 실제 벌어지는 사건을 단속하는 능력 사이에 격차가 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며 바이든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위험한 드론일 수도 있다. 이들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미리 설정된 GPS 좌표를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 방공망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적국이 발사한 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드론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3. 미 동부 정체불명 무인기 입단 출현 논란, 트럼프 골프장서 시작. 최근 미국 동부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 드론가 잇따라 목격되면서 당국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현지 시각 AP 등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 몇 주 동안 드론이 날아다니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달 뉴저지 상공에서 수십 건의 정체불명의 야간 비행이 시작됐다. 뉴저지에서 드론은 오락과 상업용으로 합법화되어 있지만 현지 및 연방항공국 FAA 규정과 비행 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FA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표는 드론 추적 기술을 도입해 식별하고 소리를 차단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고 AP는 전했다. AP는 드론에 대한 우려는 배드민스터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골프장 상공과 미군 연구 및 제조시설인 피카티니 아스널 근처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항공청, 연방수사국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급증한 드론 목격 신고는 유인 항공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BI 관계자는 드론 목격 신고가 주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경로 주변에 집중된다고 말했다. 미국 동부 지역에는 뉴욕 JFK 공항을 비롯해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의 뉴워크 공항 등 대형 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정체불명의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 5,000건 중에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은 100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FBI의 설명이다. 드론의 출처가 이란 등 적대적인 왜곡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뉴저지 북부 도버시의 시장 제임스 도드는 드론 신고가 항공기를 오인한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도드 시장은
8000km 바깥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국이 드론의 출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전 주지사는 최근 자택 상공에서 대형 드론 수십 대를 목격했다면서 연방정부의 투명성 부족과 무관심한 태도에 국민은 우려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연방정부가 대중에게 드론의 실체를 알릴 수 없다면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정상 당국이 드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민감한 지역 상공 비행금지와 함께 400피트, 약 122m, 고도 제한 등의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드론 탐지업체 디드론에 따르면 올해만 110만 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나 도시의 지방경찰은 드론을 차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반자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